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노리다의 택군입니다. 에이수스 터프게이밍 시리즈 밀리터리 룩을 하고 있는 만큼 내구성도 우수하고 가성비는 로그 시리즈보다 좋아서 출시한지 그렇게 오래된 노트북도 아닌데도 지금은 에이수스 게이밍 노트북의 판매량을 견인하고 있는 간판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 당연히 터프게이밍 시리즈의 종류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종류가 너무 많고 스펙 옵션도 다양해서 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딱 한 가지, 모니터 스펙을 중점으로 고민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터프게이밍 노트북을 보면 모니터 밝기가 250니트이거나 300니트 이상이거나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보통 250니트는 밝기만이 아닌 색 재현율도 낮아서 디자인 작업에 적합하지 않고요. 반대로 300니트 이상은 색 재현율까지 높아서 디자인 작업에도 좋고 아주 뛰어난 영상미를 제공하는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성비는 250니트 제품이 좋기 때문에 화질은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저렴한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250니트 제품으로, 모니터 품질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300니트 이상 제품을 고른 다음에 그 안에서 선택하면 대부분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처럼 뛰어난 영상미를 제공해서 게임을 할 때 눈이 즐거운 노트북을 선호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후자와 같이 모니터 품질이 훌륭해서 디자인 작업에도 좋고 뛰어난 영상미를 보여줄 수 있는 가성비 노트북 에이수스 터프게이밍 A15 FA507UI-HQ154 제품으로 준비해보았고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세서는 AMD 라이젠 7 8845HS 8코어 16스레드 코드명 호크포인트 4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든 AMD의 젠4 마이크로 아키텍처로 이전 세대에서 NPU가 추가되면서 AI 성능이 크게 강화된 신형 모바일 프로세서입니다. 시네벤치 R23 벤치마크 측정 결과를 보면 싱글코어가 1794점이 나왔고요. 멀티코어가 17760점으로 굉장히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인텔 H 네이밍 프로세서보다 높은 성능이고요. 10분 스로틀링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17564점으로 점수 하락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고사양 작업을 하기에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픽은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70이고 TGP도 140W여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제공하고요. 3D 마크 파이어스트라이크 벤치를 돌려본 결과는 놀랍게도 32,865점으로 굉장히 높은 그래픽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모니터의 2560x1440의 해상도를 웬만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같은 140W급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대 이상의 성능입니다. 그 밖에 다이렉트 12 기반 3D 마크 타임스파이 점수는 13268점이 나왔고요. 레이트 레이싱 성능을 가늠하는 포트 로열의 경우는 7917점이 나왔습니다. 레이트 레이싱 성능에서는 RTX 4060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RTX 4070 정도 오니까 이제는 좀 할만한 수준의 점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기본으로 5600MHz 대역폭에 DDR5 16GB가 한 개 장착되었는데요. 한 개 더 셀프로 추가 장착이 가능해서 최대 32GB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저장 장치가 가성비 노트북치고 꽤나 좋았는데요. 기본으로 1TB 용량인 점이 우선적으로 마음에 들었고요. PCI 익스프레스 4.0 기반으로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에서 약 5050MB/s, 3660MB/s의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M.2 에어 슬롯도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의 용이성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앞에서 제가 터프 시리즈는 250니트냐 300니트 이상이냐에 따라 디스플레이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제품은 후자에 300니트에 해당하는 제품인데 스펙을 살펴보면 일단 사이즈는 15.6인치고요 2560x1440 QHD에 높은 해상도가 들어갔습니다. 또한 DCI-P3 100%의 높은 색재현율을 제공해서 뛰어난 영상미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겠고요. 주사율도 165Hz를 지원해서 FPS 게임을 돌리기에 매우 흡족합니다. 그 밖에 엔비디아 G-Sync를 지원하고요. 안티글레어 패널이라서 빛 반사가 적어 눈부심 억제에도 좋은 등 전체적으로 훌륭한 사양을 보여줍니다. 윈도우는 미포함 프리도스 제품이지만 가격은 190만원대로 상당히 저렴하고요. 영상 편집일 기준으로 행사 상품으로 180만원 아래로 판매하는 곳도 있으니 시기를 잘 보고 사면 아주 좋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노트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가볍습니다. 보통 게이밍 노트북은 성능과 비례하게 무거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스펙상 2.2kg으로 예상외로 굉장히 가벼운 게 특징이고요. 실제로 무게를 측정해보면 2.07kg으로 스펙보다 더 가볍습니다. 어쩐지 들어보면 생각보다 너무 가볍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들어보더라도
아마 저랑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댑터는 240W 출력이고요. 체급이 있는 만큼 부피는 약간 크고 무게도 케이블까지 다 포함해서 719g으로 가볍진 않습니다. 그래도 노트북과 어댑터를 합쳐도 3kg을 넘기지 않아서 성능 대비 휴대에서 확실하게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이수스 측에서는 터프 게이밍 노트북의 디자인은 또 한 번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 보다는 터프 게이밍 특유의 전체적인 틀이라든지 아이덴티티 등의 고유성은 보존한 상태로 실용성이나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완성도를 좀 더 높였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누가 봐도 터프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전 노트북과 외형이 닮아 있거든요. 실제로 생김새가 크게 변경된 것 같진 않고 스텔스 디자인이라고 해서 외관이 좀 더 날카로워지고 부피가 4.5% 정도 줄어서 휴대성에서 이점이 생긴 부분이 있고요. 중앙의 로고랑 모서리 쪽의 패턴을 엠보싱처럼 양각으로 디자인해서 이전과 다르게 손으로 만져진다는 특징이 있고 배기율 디자인, 키보드 상판 디자인도 이전과 유사하지만 좀 더 심플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색상도 메카 그레이 컬러라고 해서 좀 더 메탈 소재의 느낌을 잘 살려주고 고급스러워진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터프 게이밍 시리즈답게 내구성 테스트에서 밀리터리 스탠다드 810H 밀리터리 등급을 획득했고요. 일상생활에서 우발적인 충돌과 충격을 잘 견뎌낼 수 있겠습니다. 키보드는 예상외로 숫자 패드까지 들어간 풀사이즈 키보드가 들어갔는데요. 제가 왜 예상외라고 말씀드리냐면 15.6인치로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다소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땐 텐키리스 키보드가 탑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키간 간격이 좁아서 불편한 것도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최대한 키보드 상판의 양끝을 조금만 남겨두고 키보드로 채워 넣었기 때문에 키보드의 편의성은 해치지 않고 효율적인 풀사이즈 키보드를 탑재해 주었습니다. 키 배열과 디자인은 에이수스 로그 시리즈와 거의 유사한 것 같고요. 심지어 최상단의 볼륨 조절, 마이크 음소거, 아머리 크레이트 등의 기능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핫키까지 구성이 똑같은 게 매우 좋습니다. 키보드 RGB 백라이트는 다양한 색상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지만 키마다 개별 설정은 불가능했습니다. 포트 구성은 왼쪽에 전원 입력 단자, RJ45 램 포트, HDMI 2.1, USB 4, USB 3.2 젠2 타입C 단자, USB 3.2 젠1 타입 A 단자, 오디오 마이크 잭이 있고요. 오른쪽은 USB 3.2 젠1 타입 A 단자 1개, 그리고 끄트머리에 캥싱턴 락까지 구성되었습니다. USB4와 USB 3.2 젠2 타입 C 단자는 디스플레이 포트 겸용으로 모니터 연결성이 우수하고요. USB 3.2 젠2 타입 C 단자의 경우 PD 충전까지 지원합니다. 오버워치2는 2560x 1440 해상도, 그래픽 렌더링 스케일 100으로 설정하고 최상 프리셋에서 최저 102, 최고 171, 평균 135프레임. 그래픽 설정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181, 최고 299, 평균 246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버워치 정도는 어떤 옵션이든 최고의 상태로 쾌적하게 즐길 수 있었고요. 배틀그라운드는 2560x 1440 해상도, 렌더링 스케일 100으로 설정했고요. 그래픽 설정 울트라 프리셋에서 최저 88, 최고 141, 평균 112프레임. 그래픽 매우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116, 최고 203, 평균 163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역시 어떤 옵션이든 부족함 없이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리플 A급 게임 사이버펑크 2077은 2560x 1440 해상도에서 그래픽 울트라 프리셋으로 최저 58, 최고 88, 평균 68프레임을 보여주었고 그래픽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102, 최고 158, 평균 133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설정에서는 최저 50, 최고 62, 평균 55프레임이 나왔습니다. 트리플 A급 게임도 울트라 옵션에서 최저 60프레임을 거의 방어하면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수준을 보여주었고요. 레이트레이싱 울트라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성능으로 확실히 예전에 TGP 140W RTX 4060이 보여줬던 평균 44프레임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나 이번 터프 게이밍 노트북은 RTX 4070이 탑재돼서 QHD 해상도를 무리 없이 커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게임 테스트 결과를 보니 정말 밸런스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성비 노트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일단 쿨링 솔루션을 보면 84개의 블레이드가 사용된 아크플로우 팬과 4개의 통풍구 그리고 5개의 충분한 히트파이프를 통해 발열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열어보니 히트파이프도 촘촘하게 잘 배치되어 있고 쿨링 솔루션의 부피도 크고 충분히 열을 잘 식혀줄 수 있을 것 같은 비주얼로 느껴집니다. 우선 배틀그라운드는 울트라 옵션에서
CPU와 GPU의 온도는 73에서 78도씨 정도에서 전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낮은 온도를 보여주었고요. TGP 성능도 최대인 140W에 근접하게 잘 뽑아주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CPU에만 부하를 주는 매우 낮은 옵션 테스트에서 CPU 온도는 83도씨 전후로 역시 높지 않았고요. 부스트 클록도 평균 4.9GHz 이상 나오면서 발열 해소도 좋고 퍼포먼스까지 아주 훌륭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쿨링 성능은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키보드 상판, 노트북 하판, 모니터 전면, 후면을 영상처럼 구역을 나누고 외부 온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영상과 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배틀그라운드 게임 중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키보드에서 U, I, 78, F7, F8이 위치한 중앙부, 그리고 상단으로 갈수록 유독 발열이 뜨끈뜨끈하게 좀 잘 느껴졌고요. 다른 부분은 적당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외부로 느껴지는 발열은 거의 없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소음은 노트북 스페이스바 상단 7cm 높이에서 측정했고요. 대기 상태에서는 27에서 29dB, 게임 중 풀로드 상태에서는 56에서 58dB 정도 나왔습니다. 평소 사용할 때 느껴지는 소음의 정도는 게이밍 노트북의 평균보다 좀 더 조용한 느낌이었고요. 발열과 소음적인 측면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배터리는 90W시 대용량으로 들어갔고요. 사용시간 테스트로 배터리가 100% 남은 상태에서 화면 밝기 100%, 사운드 크기 30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약 1시간 동안 시청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남은 배터리는 80%였고 동영상 감상 기준으로 약 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효율입니다. 배터리 효율도 게이밍 노트북치고 적당히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ASUS 터프 게이밍 A15 FA507UI-HQ154는 가성비도 훌륭하지만 모니터 스펙이 준수해서 뛰어난 영상미를 느낄 수 있던 점이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QHD의 고해상도 모니터를 커버할 수 있는 AMD 라이젠 7 8845HS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70 TGP 140W의 조합도 굉장히 좋은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이전에 리뷰했던 RTX 4060 노트북의 경우 사이버펑크 2077은 레이트레이싱 울트라에서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확실히 RTX 4070으로 오니까 레이트레이싱 울트라도 즐길 만한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이 정도로 성능이 좋은데도 싸게는 180만원 이내로 구매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ASUS 터프 게이밍 시리즈가 왜 지금의 ASUS의 간판 모델이 되었는지 많이 느낄 수 있던 리뷰였습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노리다의 태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